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ETF를 선택하시게 되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가 남녀노소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시드를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시드를 적립하시는 분들 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 고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ETF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ETF들을 조합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배당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ETF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포인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축구에 빗대서 제가 지난번에 공격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격수 ETF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S&P가 1만큼 움직일 때 이 공격수 ETF는 약 20%씩 더 움직이면서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공격수 ETF였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베타 값이었습니다. 미드필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드필더의 어떤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3개의 ETF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시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립식이건 목돈 투자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리츠,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채권에 투자하는, 세 번째가 이제 코미액이라고 해서 S&P 500과 그리고 커버드콜을 조합해서 배당이 10% 정도 나오는 그런 컨셉인 거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컨셉이고, 총보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설정일은 오래되진 않았고요. 주요 편입 종목은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분배금 기준일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중순에 배당이 지급되고, 매월 말 분배 기준일이다 보니까 D+2일 해서 매월 초에 배당이 지급되는 형태다 보니까 월중 2번 배당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드필더 포지션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중심축이 되게 중요한데, 공격수와 수비수를 잘 보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드필더가 좀 강해야 된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ETF만 보실 건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다 다루게 되실 텐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금액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목돈을 투자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금액이 좀 작으면은 사실 어떤 ETF를 투자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ETF 자체가 변동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지만, 이제 실제로 1억, 2억, 3억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조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 대안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행엄은 증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형태고, 중간에 페널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3%대니까 좀 낮아요. 신종 자본 조건은 일단 금액이 많이 필요하고 만기도 깁니다. 대신에 금리 좀 높죠. ELS는 문제가 없으면은 잘 상환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토막 이상 하락하게 되고, 사모펀드나 레분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불복인 형태도 있고, 대박 나거나 쪽박차거나 평균적으로 가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전단체는 되게 좋은 시나리오로 1억 이상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만기도 짧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터지면은 이제 원금 받는데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하거나 이제 비상장 주식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ETF가 대안인데요. 이거 정말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30%, 30%, 40%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8%, 그리고 12%, 10%인데, 이거는 시가 배당률이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비중과 배당 수익률을 가중평균하게 되면은 2.4, 3.6, 4%니까 대략적으로 8% 세팅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으면은 얘가 오를 거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얘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플랫하게 될 거고, 플랫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이 8% 나오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셔서 금융성 종합과세자가 되시게 되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커버드 콜인데, 국내 코스피를 바탕으로 한 커버드 콜은 비과세 형태를 띠다 보니까 실제 받는 배당 외에 옵션으로 얻는 수익은 비과세니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배당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리츠는 싫어, 무조건 커버드 콜은 싫어 이러시면은 이 배당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 개의 조합으로 8%의 월 배당 세팅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1억 투자했을 경우에 대략 한 6, 7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요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 리츠는 좀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5대5로 투자했을 경우에 플랫하게 맞춰질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3대 5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덜 담아도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뭐 요 수익률은 상관없고요. 그럼 8%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가 나오는 거고 매월 배당이 70만 원 정도씩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여유로워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쌀 때 사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쌀 때 사놓으면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사는 것과 여기 사는 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플랫하게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오르면은 팔고 조금 오르면 팔고 하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또 존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렇게 계속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ETF로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결국 엄청 올라 있어요.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ETF에서 기록하는 것이 자주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여러분들 잘 못 보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안 쓰고 투자하다 보면 얘는 계속 올라 있거든요. 지금처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뭐 얘가 이제 공격적인 애들이고 얘가 두 개가 방어적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이고 리츠고 얘가 이제 코미액이에요. 441-640. 그럼 이제 상장한 지가 얘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얘는 시장 좋을 때 오르잖아요. 얘는 시장 좋을 때 좀 빠져 있죠. 그러면은 같이 샀다 그러면 여기 맞춰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8%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금을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리밸런싱 할 때 또 추가적으로 투입하거나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놓으면은 되게 중요한데 동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동시에 얘가 오를 때 들어가고 얘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또 목돈 투자의 또 꿀팁입니다. 각자 개별로 투자에도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리츠도 그렇고 채권 커버드 콜도 그렇고 각자 좋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장기 투자할 거면은 이 조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죠. 뭐 큰 틀에서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 조금 이해가 부족하실까봐 제가 종목을 개별적으로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컨셉이 되게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리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해보면은요 진짜 좋아요. 일단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건물이고요.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해외는 뭐 리얼티 인컴이나 VNQ 같은 중요한 ETF들이 이제 리츠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보면은 또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컨셉들이 있거든요. 타이밍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S&P를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배당이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파킹 통장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보면은 여러 가지 리츠의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따로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 일단 이런 무량 임차인들이 임차로 들어와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에요. 월세에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수급이 소외되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와닿지 않으실 텐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배당이 성장하느냐. 근데 임대료가 기반인데 임대료가 당연히 5년 뭐 10년마다 오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들은 당연히 비쌀 거고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배당 재원은 임대료 기반인데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단 임대료를 받고 기타 비용을 뺀 다음에 임대료 베이스로 이제 배당금이 상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당금 자체가 이 비용에 대출 금리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되니까 3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물론 정말 짜치는 이슈들이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뭐 저도 몇 번 방어를 했지만 사실 유상증자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란 말이에요.
학습 효과도 있고요. 유상증자 하면 빠지더라. 근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당을 다 해주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을 삥 뜯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은 뭐 그런 인식들이 많으신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악선 재고 공모는 좀 문제점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어떤 그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팔면서 본인들이 임차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절차는 이건 무조건 재앙이에요. 100% 재앙입니다. 따로 증권사에 전화하거나 뭐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 요렇게 한번 리츠를 정리해봐 드렸고 441640을 쓰는 이 두 번째 컨셉은 사실 거의 하나로도 만능 ETF 역할을 합니다. 종목들 들어간 거 보면은 S&P 500에 26.3% 들어가 있고 그다음 디보라는 배당 컨셉이 10%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액티브 형태로 종목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도 있는데 뭐 커버드 콜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그래프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익률이다라고 보면은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컨셉,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컨셉이고 콜옵션 매수 매도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텐데 콜옵션 매수자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로또를 사는데 이 프리미엄만큼 주고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대박 나는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 왜냐면 로또가 당첨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로또 값만 받고 난 무조건 로또 수익을 받지만 로또가 터지게 되면은 손해를 물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와 요걸 합친 게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콜옵션 매도가 있고 이걸 합쳐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상방이 제한되는 게 약점이잖아요. 대신에 이 하방에 대해서는 요만큼 프리미엄만큼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건데 요 이상 잘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상방이 제한된 게 되게 슬퍼 보이고 아쉽잖아요.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로또가 잘 안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추종하는 이제 기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연 10% 정도 나오니까 사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로또 터지면 그냥 물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폭이 제한된다라는 것은 섭섭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액티브 장점이 뭡니까? 액티브 장점이 이 범위 설정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은 무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적립적으로 투자하셨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목돈을 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받다 보면은 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빠져있는 거 같이 투자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서 배당이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주당 91원, 한 주당 90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최신 기준으로. 그래서 요 코미당과 아니다 코미당이 아닌가 코미커와 조합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시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실제 이 커버드 콜이 무조건 상승할 때 불리하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깬 게 바로 이 44640입니다. 보시면 아까 커버드 콜 이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방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건데 급등장에서 주식이 수익 나는데 주식에다가 이제 프리미엄 손실을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렇게 상방이 제한되어 있고 급등하게 되면은 손실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면 S&P 500과 커버드 콜 액티브를 두 개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지금 없지만 1년 동안 보면 12%, 14%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1년 놓고 보면은 또 좋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액티브의 장점이 정말 운용을 잘 하면은 배당도 나오고 상승도 같이 추구하고 이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30년 국채입니다. 국채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보면은 이제 장기채 커버드 콜인데 또 마찬가지로 채권의 상승은 좋은데 커버드 콜이니까 또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버드 콜을 투자하는 이유가 상승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상승은 좀 제한되겠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은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측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배당이 지급되거든요. 적지 않아요, 결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작아지긴 합니다. 이게 바로 타겟의 약점 중에 하나인 건데 실제로 1억 아파트와 10억 아파트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되는데 얘가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이거는 채권이겠지만 채권이 막 올라갈 때 프리미엄이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맞추려면은 지금같이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는
프리미엄이 작겠죠. 그러면 프리미엄의 이 배당을 맞추려고 하면은 옵션을 더 많이 매도해야 되거든요. 옵션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약점이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땐 좋진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냥 생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대신 주식이 올라올 때 폭등하겠죠. 그렇지만 채권의 어떤 커버드 콜의 약점은 급등할 때 조금 상방이 제한된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드렸고요. 채권을 함부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2년 전,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 대비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도 장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배당 레벨은 10에서 12고 이 TLT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건데 4.39 정도 배당이 나오게 되는데 커버드 콜 투자하게 되면 한 3배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년 미국채 에이스 거와 이 커버드 콜을 비교하게 되면은 얘는 상승 때 무조건 좋고요. 얘는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하자라는 그런 컨셉인 건데 상승 때 약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맞춰 가시면 되는 거고요.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둘 다를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드시 조합이 필요한 부분, 방어적 성격을 잘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ETF의 조합이다 라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미드필더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잘 해주는 배당 컨셉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플랫하게 맞추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하고 8% 받을 거 아니기 때문에 공격수도 조합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빠질 때 뭐 금이나 채권들도 조합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적어도 이 미드필더 역할들은 요 세 가지 ETF가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컨셉들이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는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조합이 입문용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필더 역할이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될 텐데, 이게 없으면 결국 이제 패배를 하지 않나 라고 조금 돌려서 말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실제로 해보면은 또 얻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양한 ETF를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조합하는 것이 사실 시작과 끝이에요. 그냥 하나만 해서는 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미쳤다고 우리나라에 1000개 정도 ETF로 상장했겠습니까? 그냥 S&P만 하고 끝나지. 결국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S&P만 하는 것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잘 녹여놓은 게 제 강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지러워.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조금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